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다리가 바뀐 것 같다, 바뀌면서 상체도 바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이틀이지만은 화요일 동영상 이후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제 몸에 변화가 큰 변화가 있구나라는, 큰 변화가 있었구나, 또 큰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 큰 변화라는 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일단은 순방향적인 변화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뭔가 하면 양발 안쪽, 그리고 특히 뒤꿈치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왼발 뒤꿈치나 오른발 뒤꿈치 이렇게 조금 힘을 더 주면서 뒤로 걷기도 하고, 뒤로 걸으면서 팔 돌리기나 겨드랑이 치기나 여러 가지 물경 운동이나 여러 가지 해가면서 이래 해보면 분명히 순방향적인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트림도 잘 나오고, 자,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순방향적인 변화로 인해서 몸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확연히 느끼고, 근데 문제는 예전부터 이렇게 경험해 왔던 것들이지만은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전진하는 게 되고, 운동을 하지 않을 때, 특히 또 잠잘 때 이럴 때는 약간 후퇴 형태가 되는데, 전진을 했다 후퇴할 때는 뭔가 모르게 몸 전체가 좀 불편한 부석이 있습니다. 잠도 좀 불편하고, 계속 불편하게 하다기보다는 어느 시기는 또 싹 편했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싹 불편했다가, 근데 불편한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움직여서 그런 건지, 몸은 불편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몸은 불편한데 기분은 안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육 활동을 바깥에서 축구를 열심히, 공을 열심히 1시간 정도 차면 사람이 괴롭죠. 신물이 올라오고 다리도 힘들고 다리에 종아리에 쥐가 나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등산을 했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또 다음에 또 올라간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변화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요일쯤부터 시작되겠죠. 그런 변화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창자도 계속 꾸물꾸물꾸물거리고, 뭔가 붙들려 있던 게,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요소에서 잡혀 있던 부분이 풀리면서 창자가 꾸물꾸물꾸물, 이게 창자가 꾸물꾸물, 너무 꾸물꾸물거릴 때, 이게 예전에는 저는 이걸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봤던 측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조금 생각하면서 이게 오버 현상이 나타나면서 풀릴 때 창자가 움직이면서 몸이 편안해진다는 걸 느끼고 나서, 이걸 무조건 부정적인 걸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피가 흘러가지 못하다가 지금 흘러가니까 창자도 요동을 치면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연구하는 마인드를 갖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컨디션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순방향이라는 그 용어가 있고, 또 이렇게 먹힘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관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동그란 관이 있는데, 이제 물 호스처럼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관이 좀 넓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쪽 부분은 좀 넓어져 있고, 이쪽 부분은 좀 규정치보다, 원래 상태보다 좀 좁아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원래는 동일한 넓이였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자꾸 이제 호스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호스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혈관을 뭐 블러드 튜브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튜브라는 게 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좁아져야 되고, 좁아진 거는 넓어져야 되는, 그런 넓게 만들어야 이게 원래 형태의 물 호스가 또 혈관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넓은 곳에 있는 혈액을 좁아진 혈관으로 계속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밀어 넣는 행위가 순방향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쪽이 혈관에 문제가 있다, 이쪽이 피가 부족하다,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하고, 그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계속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밀어넣기 시작하면 이제 순방향의 효과가 생기면서 뭔가 쑥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피가 잘 안 들어가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좋다고 느낍니다. 이게 기분이 좋다고 느낀다는 거는 컨디션이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분이 좋아하니까 우리는 반응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그러면 더 집어넣으면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 해보니까 좋으니까 더 하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먹힘 현상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제 입에서도 자꾸 나오고 동영상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느낌이었는데 그쪽을 계속 하니까 결국은 안 좋아지더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좁아진 혈관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넓은 혈관에서 좁아진 혈관 쪽으로 한 10이나 20 정도까지는 이 좁아진 혈관이 수용을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수용을 해줘. 그냥 편안하게 받아준다. 근데 한 30부터는 약간 부담감을 느낀다. 40, 50쯤 넘어가면 뭔가 좀 점점 더 심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60, 70이 되면 오히려 막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그 좁아진 혈관이 계속 뭔가를 밀어 넣으면 그 좁아진 혈관이 꽉 차면서 더 이상 통과가 안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가 안 되고 꽉 정체가 되는데 그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먹힘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오바 현상, 심지어는 역전 현상,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순방향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죠? 발끝부터 손가락, 머리부터 가슴, 팔, 이 모두 몸 전체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다 보니까 분명히 좋아지는 거는 있다.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실험 정신이 조금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과감하게 실험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제 몸을 약간 혹사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해보면 또 좋은 게 나타나면 그 결과, 이 운동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묘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열심히 가보는 겁니다. 열심히 가보면 끝자락은 꼭 먹힘 현상으로 좀 약간 힘든 상황.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왜? 뭔가를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 우리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뭐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계속 나빠져 있고, 먹힘 현상 때문에 고생하고, 혹은 비대칭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당한 컨디션을 우리가, 뭐, 최고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또, 최저 컨디션으로 지낼 필요는 없죠. 순방향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쪽으로 적당하게 우리가, 사실 순방향적인 부분은 우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수십 군데가 있어요. 그죠?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십 군데를 어떻게 하든 발가락 운동도 해주고, 손가락 운동도 해주고, 뭐 팔꿈치 운동도 해주고, 어깨 돌리기도 해주고, 겨드랑이 치기도 해주고, 뭐, 옆구리 이것도 신경 쓰고, 발바닥도 신경 쓰고요. 뭐, 아래 턱도 움직이고, 어깨도 덜썩거리고, 많죠. 명치도 내밀고, 또 횡격막을 또 순방향 쪽으로 바꿔줘야 되고, 뭐, 두피 마사지, 뭐, 귀 뒷부분 마사지, 턱 관절 마사지, 뭐, 목비끝 마사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건드려준다. 건드려준다는 게 순방향적으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방향적인 부분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게 있고 좀 작은 구석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바닥 안쪽으로 걷고 뒤꿈치에 좀 관심을 걷고 발바닥 네 군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이거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또 팔 돌리기를 하고 겨드랑이 치기를 하고 물병을 잡고 뭐 왼팔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규모가 큰 거죠. 사이즈가 큰 겁니다. 순방향적인 운동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발가락, 손가락 이런 건 뭐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적은 축에 속하는 건데, 근데 안 해줄 수는 없고. 자, 우리가 근데 작은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가 잘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효과를 잘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느껴서 하긴 하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 효과가 좀 본인이 잘 못 느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큰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데, 큰 부분을 건드리다 보면 제가 아까 숫자로 표현을 하죠. 10, 20, 뭐 30까지는 이게 순방향적으로 좁아진 혈관이 넓어진 혈관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는 주는데, 편안하게 받아주는데, 이게 40이 되고 50이 되면 부담스러워 하면서 몸이 부대끼기 시작한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루를 24시간을 살면서 순방향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24시간 운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순방향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아주 세게 하지 않는 이상 먹힘 현상은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좋아요. 저도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는 동안은 항상 좋습니다. 거의 뭐 좋은 날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와서 이제 정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을 때나, 뭐 밥을 먹고 있다든가, 그냥 가만히 TV를 보고 있다든가, 누워 있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이런 운동이 아닌 굉장히 정적인 자세로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넓은 혈관에서 좁은 혈관으로 강제로 피를 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방향 운동을 통해서. 근데 이 순방향 운동이 안 되는 정적인 자세로 있을 때는 이 좁아진 혈관에 피가 꽉꽉꽉 밀려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통과가 돼요. 좁은 혈관에서 다른 혈관으로 계속 통과가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순방향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이게 서서히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먹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밀려 나올 수가 있겠죠. 좁아져 있으니까 이게 뭐라 그러니까 좀, 그죠? 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이게 다시 바깥으로 밀려 나오려는, 공기가 바깥으로 풍선 바깥으로 막 밀려 나오려는 힘이 막 강하게 작동하자. 그래서 막 풍선 꼭지를 묶어버리죠. 그죠? 바람 빠지지 말라고. 그런 효과가 이 좁은 혈관에서 낮에 운동했던 게 뒤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디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뭐 왼손, 누워있을 때, 그죠? 보충을 할 때나 누워있을 때, 뭐, 왼손을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왼손이나 왼쪽 다리에 처음에 이렇게 좀 무겁게 차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죠. 뭐, 평상시에 뭐 한 200을 차던 사람이 갑자기 추가로 250을 더 차주면 기분이 쫙 올라가죠. 첫날은 잠을 굉장히 편하게 자고 피가 쏙 들어오면서 좁아진 혈관 쪽으로 피가 쏙 들어오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근데 둘째 날은 그런 동일한 기분은 안 와요. 거기서 한 30%, 40% 깎인, 첫날이 100이었다면 둘째 날은 한 50, 60밖에 안 와요. 셋째 날은 한 20, 30밖에 안 와요. 넷째 날은 10, 20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왜냐면 피가 이제 좁은 혈관으로 계속 차들어온 거예요. 누워있는 동안, 잠자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좁은 혈관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동일한 중량을 계속 차고 있으니까 피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 좁은 혈관으로 들어왔던 피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좁아진 혈관에서. 그럼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내가 뭐 왼손에 왼손에 이제 누워있는데 500을 차고 누워서 자다가 1000을 찼더니만 기분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이게 한 5일,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먹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히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은 이럴 때요, 뭐 이상한 저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구용어로 좀 알고 계세요. 이럴 때 여기서 중량을 1000이 아니라 1250이나 1500을 차버리면 넓어진 혈관에서 좁은 혈관으로 피가 더 강하게 밀고 들어와요.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또 어느 정도 순환 형태가 생겨요. 순방향 형태에 더 강한 힘을 줘버리면 밀고 나가버리는 그게 생깁니다.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인가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더 무거운 중량을 차서 돌파를 하는데, 이거 너무 제가 강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강하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되고, 먹히기 시작하면 이게, 그러니까 막 1000에서 이제 한 5일 지나니까 먹히기 시작했다. 그럼 하루 정도는 또 500으로, 다시 원래 찼던 500으로 다시 내려와서 차면요, 1000을 차다 500을 차면 이 백 현상이 생깁니다. 백 현상이 있어요. 좁은 혈관에 꽉 들어찼던 피가 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뒤로 빠져나오면서 그것도 혈액의 흐름이라고 좀 편안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날 다리 동작을 열심히 하다가 오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른발 왼발이 바뀌어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후퇴 전략을 했습니다. 후퇴. 다리 동작을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한다는 건 뭔가 하면 혈액이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후퇴 전략을 적당히 쓰니까 몸이 편안해지면서 배가 아프던 게 사라지고 좋아지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전진한다, 이게
무조건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그냥 시기에 따라 적당히 성장을 해야지, 갑자기 성장을 한다든가, 그럼 그 나무가 부실해진다든가, 인생이 불안정해진다든가, 갑자기 떼부자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 인생이 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러니까 또 이 순방향적인 운동,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순방향적인 운동,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그렇게 했다는 건 순방향적으로 막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팔 동작도 열심히 하고 다리 동작도 열심히 하고 순방향적으로 밀어붙였더니만은 다리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 버리니까 상체가 바뀌면서 몸 전체 혈액순환이 좀 바뀌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경험했는데,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해버려도, 모래주머니뿐만 아니라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해버려도 먹힘 현상을 떠나서 역전돼 버리는 오버 현상까지도 일어나 버리는 경험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순방향적인 부분을 조금씩 이해하고 가시고 있다라면, 내가 오늘 하루 운동하는 것이, 오늘 하루 순방향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넓은 혈관에서 좁은 혈관으로 자꾸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고 있으니까 문제는 운동을 하는 시간과 정적으로 있는 시간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딱 정해진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왼손에 500을 차던 사람이 누워 있을 때 1kg를 차면 한 5일 정도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래주머니 효과예요. 이건 모래주머니 효과인데, 그럼 첫날 1kg 차니까 기분 좋았으니까, 이거 너무 무리가 돼서 둘째 날은 안 찰 거냐, 다시 500을 찰 거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둘째 날 또 1000을 차는 거예요. 그래도 뭐 효과는 한 60%밖에 안 나타나더라도 첫날은 100이 나타났는데 둘째 날은 60%밖에 안 나타나도 찰 거 아니에요. 셋째 날은 안 찰 거냐? 찰 거 아니에요. 40이 나타나더라도 찰 겁니다. 그러니까 한 5일째까지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점점 이게 좋은 느낌이 떨어진다. 이럴 때 한 5일째쯤 되는 날은 모래주머니 중량을 다시 1kg에서 500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밀어주고 후퇴하는 걸, 이게 모래주머니 개념과 운동 개념과 조금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그 규모가 큰 운동 있죠. 다리 동작과 팔과 뭐 이런 규모가 큰 운동을 세게 해버리면요, 순방향적으로 전진이 강하게 일어나 버리면, 너무 강하게 일어나 버리면 밤에 잘 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게 왜인가 하면 관성이라는 게 붙어갖고 밤에 잘 때도 그러니까 계속 순방향적으로 운동했으니까,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순방향이라면,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낮 동안 운동을 막 세게 갖고 막 확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밀려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냥 누워있으면 내 몸의 혈관은 오른쪽에서 계속 낮에 운동했던 그 효과가 있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가려고 하고 있고, 이 왼쪽에 좁아진 혈관은, 야, 그만 와. 나 지금, 내 혈관이 원래 좁기 때문에 너 이렇게 많은 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만약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러면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누워있으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백 현상이 생기는 거야. 들어갔지도 뭐 계속 전진을, 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백이 안 돼. 왜? 관성이 붙어서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가려는, 막 뒤에서 낮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이게 힘이 다 떨어지면 이제 새벽녘에서야 이제 백이 되는 거야. 후퇴가 되면서, 후퇴가 될 때도 좀 편해요. 그래서
왜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면 좀 편할 수도 있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너무 강하게 운동해버리면 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후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관성의 작용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한 30분 뒤에 백이 일어나면 그날은 잠을 좀 잘 자는 거고, 그냥 계속 전진이 생기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뒤척이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 4시쯤 돼서 이제 관성이 떨어지면, 힘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왼쪽에 있던 피가 오른쪽으로 쓱 밀려 나오겠죠. 밀려 나오면서 그것도 혈액순환이라고 내 몸은 기분 좋게 느낀다는 겁니다. 컨디션 좋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다리 조작을, 발바닥을 이용해서 뒤꿈치 뭐 안쪽 뭐 이런 걸 하면 좋은 구석이 있더라, 이러면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동작을 가르쳐 드리면 첫날은 효과가 되게 세게 나타나면서 와,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좋다, 이렇게 느낍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동작, 팔꿈치로 겨드랑이를 친다든가, 팔을 뒤로 돌린다든가, 뭐 오른팔을 더 돌린다든가, 왼팔을 더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첫날, 둘째 날은 피가 어느 정도 그쪽으로 안 가던 쪽이었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워낙 그쪽으로 피가 안 왔으니까 동작을 해주니까 그쪽으로 피가 가니까 받아주면서 야, 이거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아마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틀, 3일쯤 지나면 첫날과 같은 효과가 안 나타나죠. 이제는 살짝 먹히기 시작해요. 먹힌다라는 거는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순환을 시키려면 더 강한 힘을 줘야 순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좀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좁아진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넓힐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냥 밀어넣었다가 후퇴했다가, 밀어넣었다가 후퇴했다가, 밀어넣었다가, 조금 더 넓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밀어넣었다가 또 실 후퇴했다가, 또 조금 더 밀어넣었다가 좀 실 후퇴가, 또 너무 밀어넣었다 싶으면 또 살짝 밀어넣었다가 또 후퇴했다가, 또 살짝 밀어넣었다가 또 후퇴했다가, 또 여유가 있다면 또 조금 더 세게 밀어넣었다가 후퇴했다가, 좁아진 혈관은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두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쪼개놓듯이 끈기를 갖고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 좁아진 혈관을 갑자기 넓힐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몸이 그 충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쪽으로 보면 절대 그 충격은 아마 거의 대부분 못 견뎌낼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 오늘은 운동을 세게 해도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날 또 세게 하면, 뭐 다음날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세게 하면 이제 먹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자기 전에 운동을 세게 해버리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자기 전에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좀 정도 나는 그런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잘 때는 뭐 이부자리를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 뭐 수건을 대든, 또 너무 수건도 너무 무리해서 대지 말고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저께 뭐 발도 이렇게 하고 잡았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좀 무리한 거예요. 실험을 해봤다는 거지. 여러분 보고 그걸 따라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낮 동안에는 낮 동안 그냥 한 30분, 1시간 누워있을 때는 실험적으로 해봐도 됩니다. 근데 밤에 자면서까지, 저는 밤에 자면서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여튼 조심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모래주머니의 원리와
운동의 강도, 좁은 혈관에 피를 얼마나 넣어줄 거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면 그걸 뭐 측정해 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해야 되고 경험적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내가 먹히겠구나. 그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